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미국 시장의 훈풍과 함께 패닉셀이 진정이 되면서 68K 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깊어졌을 때 세력들과 고래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이 반등이 이제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은 FOMC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인 거에서 약간은 비둘기적이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안정이 됐고, 그러면서 나스닥은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애플은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패닉셀이 진정이 되고 68K도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첨삼일상으로 봤을 때도 57K 라인, 55K부터 58K 라인이 왜 중요한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진정이 되면서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59K 중반대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58K 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60K부터 63K까지 아주 강하게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래로는 56K에 매우 강한 롱 포지션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건들 수 있다라는 거는 선물 청산맵을 과거에서 부터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요 움직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CVD 자료상으로 이 노란색 리테일들이었는데 고래들의 보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이걸 만든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CVD 자료를 만든 사람이 보시게 되면은 이 리테일들 혹은 고래들의 보실 가능성이 있는 이 주황색은 많이 매도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할 때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55K, 56K 라인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면 면서 끌어올렸던 걸 단타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닥을 받쳐주고 일부 상승을 했을 때 그냥 물량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중요한 게 패닉셀 구간이 조금씩은 지나가고 있고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테이커 볼륨량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은 진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패닉셀 구간에서 셀이 일어나면서 패닉셀이 일어났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패닉셀도 지나가고 또 조정 기간에 있었을 때 던지려고 하는 베어리시 프레셔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수매도 측면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 조금은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57K 라인에서, 그러니까 고래들이나 세력, 그다음에 트레이딩을 크게 하는 빅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 이 57K 라인, 56K, 57K, 58K 라인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게 이 매수 매도 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57K 라인이 됐을 때 매수 매도 벽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라인을 우선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튀었던 구간들 같은 경우는 과거 사이클을 통해서 봤을 때 하락을 하고 상승 반전하는 자리에서 같이 일어났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표들, 그러니까 빅 플레이어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생각보다는 괜찮은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되고요. 물론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빅 플레이어들이 이 구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목에서 하락장일 때 업비트로 추정이 되는 계정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업비트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는 모두가 공통으로 컨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명 미스터 백으로 불리고 있는 계정입니다. 다만 이 계정을 봤을 때 이게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일 때 업비트로 추정이 되는 계정입니다. 다만 이게 업비트의 콜드 월렛이냐 아니면 실제로 매집을 하는 계정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결정 제가 판단을 하지 않겠지만, 미스터 100이라고 불리는 이 계정이 5월 2일 날 특히 깊은 하락이 있었을 때 비트코인을 4,000개 이상 모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들을 매집을 해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콜드월렛이라고 했으면은 요 1,000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매집을 한다라는 전제로 이 계정을 바라봤을 때 5월 2일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을 때 고래들, 특정 세력은 이 구간을 아주 좋은 매집 구간으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65,000개 이상 모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 하루에만 4,000개 이상 모았다. 구간에 누군가는 아주 강한 베팅을 들어갔다라는 걸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이 콜드월렛, 핫월렛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콜드월렛에 계정을 넣을 때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넣은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거래
거래소의 콜드월렛과 핫월렛이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유보해야 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58K 라인이 중요한 이유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가격, 이런 평균 가격을 봤을 때 57K와 58K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많은 매집, 이 수집, 고래들이,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58K에서 더 길게 보면 56K, 55K 라인까지는 누군가는 굉장히 지키고 싶은 라인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래들과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정장일 때 조정이 오는 이유, 그다음에 조정이 깊어진 이유, 이렇게 시리즈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이 기회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하루에서 단기 고래들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시게 되면 56K 라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래가 7일부터 30일짜리 이런 고래들을 봤을 때는 60K 라인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60K 라인, 누군가가 지키고 싶었던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4번에서 5번 정도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다가 뚫렸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56K 라인에서 이건 어떤 거냐, 하락이 왔을 때 고래들이 많이 매집을 해간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 쇼터몰더의 리얼 라이프 프라이스, 아주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쇼터몰더의 고래의 가격,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봤을 때 쇼터몰더들의 고래의 가격은 기간을 어떻게 보냐, 아까는 액티브 어드레스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통해서 살펴봤었고, 같은 경우는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쇼터몰더들의 고래는 60.8K 라인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K 라인, 58K 라인,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자리를 많이 정말 간절히 지키고 싶어 한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축적했던 이 큰 고래들이 분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 분배가 진행이 되고 나서 변함없이 분배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조정이 오고 있고 조정이 깊어지고 있고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고래들, 세력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반등이 일어나더라도 이 반등이 뭔가 페이크일 수 있거나 혹은 조금 더 조정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맘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 인베스터의 리얼라이즈드 캡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중요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쇼터몰더들이,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 단타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다가 누군가의 항복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부분이 쇼터몰더들이 다 털고 나갔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33.4%였다가 보시게 되면 뉴 인베스터가 16.2%로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불장에서도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이렇게 빠지면서 뒤에 상승을 했는데 그 지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되고, 시리즈별로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왜 조정이 오는가, 왜 조정이 깊어지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면서 결국은 왜 기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 물론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게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지표들은 자리가 일부 물릴 수 있어도 좋은 자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데이터를 통해서 꼭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MVRV G스코어 같은 경우는 어디가 중간이냐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건데, 사실은 이게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고 단순히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자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절대로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다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피크를 찍고 조정이 오는 건 반감기 이후에 늘 있어 왔던 일이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MVRV G스코어를 가져왔고요.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복잡게 투자 세상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 조정 구간이 올 때 왔다, 근데 깊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왔기 때문에 더 많이 아프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 복판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아주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반감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반감기가 진행이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채굴업자입니다.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원래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는 6.25개의 비트코인을 보상을 받던 걸 3.125개의 보상을 받을 만큼 반감기를 통해서 보상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채굴업자의 채산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에버리지 마이닝 코스트가 얼마냐, 97,000불이 돼야
가격보다 채굴업자들이 손해보지 않고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가격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59,000불이기 때문에 채굴업자들은 채굴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던지면 그냥 던지는 족족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반감기 때 말씀을 드렸죠. 채굴업자들은 전에 모았던 물량들을 그 뒤에 처분을 하면서 반감기 조정이 오는데, 근데 이후에 채굴한 것들은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손해를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급의 축소를 불러오게 되고, 이 공급의 축소가 나타나게 되면 뒤에 수요가 받쳐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다만 기간, 이전에 채굴했던 걸 던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조정 기간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조만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던지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수요 공급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원래 늘 있었던 조정의 기간을 거쳐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조정의 기간을 거쳐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게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반등이 일어날 거다라는 기대를 기보다는 조금 더 이 조정에 대해서 유연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데이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쇼텀홀더들의 항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입니다. 쇼텀홀더들이 항복이 나타나는 장은 대부분 불장입니다. 보시게 되면 불장 때 쇼텀홀더들의 이런 항복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요런 이 시작점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직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쇼텀홀더들의 항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조정이 과거 사이클보다 훨씬 더 깊게 오는 거냐, 느껴지기 체감하기에 더 아픈 거냐,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반감기로 봤을 때 조정이 다른 사이클보다 더 크게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네 번째 사이클이 다른 사이클에 비해서 조정이 많이 오고 있고요. 이거는 말씀을 드렸을 때 전에 이전 사이클과는 다르게 이번 사이클에서는 올타임 하이가 반감기 이전에 이미 왔습니다. 그만큼 전에 훨씬 더 뜨거웠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그리고 생겼던 거품이 꺼지는 기간, 그리고 깊이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봤을 때도 이 조정과 오는 것들 깊이가 더 깊긴 하지만 늘 있어왔던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쇼텀홀더와 롱텀홀더들의 가격이 바뀌는, 골드 체인지가 되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었던 게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은 좋지 않지만 시장은 과거과 비슷하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가 아니죠. 지표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인사이트를 공유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도 사실은 비트코인을, 원래 이거는 저희가 전체 공개되어 있는 곳에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제 57K, 58K 라인에서 비트코인을 요즘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추가적으로 모았습니다. 잭 도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화신 중에 한 명이죠.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수익의 10%를 비트코인으로 재분배하고 비트코인을 다시 사는데 쓴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테더사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영업이익의 15%를 다 모으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들은 거대 기관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왔고, 비트코인 현물 ETF 요즘에 유심히 봐야 되는 지표라고 했던 게 이 프리미엄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프리미엄 자료에서, 그러니까 지표에선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너무나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뭔가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블랙록 포함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출이 발생한 아주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조정이 크게 왔었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후행이 아니라 선행으로 이 프리미엄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피델리티나 블랙록 같은 경우는 불반등을 했습니다. 이 움직임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우린 미리 알 수 있다. 그러면서 BNP 파리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집을 했다라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브렌트라고 예전에 인용을 종종 했었던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경우는 이전에도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더, 이거 어제도 영상에서 제가 지표로 가지고 왔었는데 이 라인을 한번 깨고 이게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불장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0K에서 25K일 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힘들 때 이런 것들을 종종 가지고 오고 있고요. 패턴을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어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지난번 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만큼 코인 시장이 더 뜨겁고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코인베이스는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은 좋지 않지만 월가와 미국에 있는 핀테크들은 암호화폐 쪽으로 너무나 많이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걸 오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좋지 못한데 미국에서는 크립토, 특히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페이먼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자기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페이팔 같은 경우도 크립토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나스닥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걸 봐야 돼요. 제가 요 기사를 봤을 때 AI 관련되어 있는 큰 발표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애플도 AI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만큼 AI는 정말 중요한 그런 하나의 섹터가 됐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 AI 관련돼서는 코인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다 짜게 식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토큰화 기업 시큐리티타이즈라는 곳에 블랙록이 투자 주도를 해서 4,7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근데 신기한 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블랙록이 투자 주도를 해가지고 한 것도 놀라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 서클, 팍소스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같은 한 패입니다. 중요한 거는 크립토에 있는 앱토스랩스라는 곳에서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크립토에 인벌브가 많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토큰화 기업에 4,7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했다. 블랙록이 투자를 주도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아주 유심하게 봐야 되고요. 이건 너무나 큰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계속해서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